홍석준 의원님, 네. 원희룡 장관의 경우 일단 백지화 선언을 했잖아요. 근데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사업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민주당이 사과할 것 같지 않거든요. 이 분위기에서는. 그렇다면 사업 재추진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에게도 부담 아닙니까 좀? 분명히 그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는 좀 뭐 강수죠. 예. 그래서 뭐 저희 당이나 정부에도 분명히 이제 부담은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도 뭐 공무원 생활 25년 했으니까 예. 좀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비 타당성 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. 예비 타당성 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타당성 심사를 거치게 되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노선이라든지 또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좀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. 99년도 예비 타당성 심사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도로 어떤 그 통과가 도로 어떤 그 신설에 따른 그 노선이 전체적으로 통과된 게 24건인데 그중에 이제 시점과 종점 노선이 달라진 게 총 14건이에요. 사실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 시기도 예산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서 예.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.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전님도 말씀을 이제 왜 그 정부에서 차근차근 노선이 변경된 거 설명하지 않느냐 하는데 예. 제가 볼 때는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설명을 해도 외면하는 거예요. 국토부라든지 저희 당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타당성 심사를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22년 1월 달에 해서 공모를 해서 3월 달에 그 회사 기업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마치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그 타당성 심사한 그 용역 업체가 3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국토부한테 이제 그 제안을 했고 그 안 중에 이 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원희룡 장관이 취임 3일 만에 보고를 원장관에 직접 했는지 모르지만 국토부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의 어떤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국회에서 원장관이나 국토부에서 설명을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.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동 하면서 외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. 거기에 따라서 원장관은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지속되면은 아예 이제 털어가겠다. 그래서 이제 강수를 둔 건데 사실은 이런 국책 사업마저도 이렇게 민주당이 예. 계속적으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. 특히 지금 예.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? 예. 뭐 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또 도이치모터스 예. 이런 거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럼 지금 상황에서 대치가 너무 거칠어지고 있거든요. 그럼 이 상황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는 어려운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? 저희 당에서 그러면 이제 양평군 이제 그 주민들 예. 주민 투표안도 그러면 원활할 건지 수정은 할 건지 제안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안이 그럼 가장 합리적인지 정말 그 차분하게 국회에서나 또 뭐 저희들 당에서 예. 제안했던 주민 투표나 이런 것을 좀 해결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. 홍석준 의원님. 예, 저는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법정 계획했는데 지금 예. 도로라든지 철도는 이제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. 예. 법정 계획이죠. 그런데 이걸 언제 이 도로, 이 철도를 시행하느냐 이런 것은 전적으로 뭐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 수요라든지 어떤 정책적 판단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법정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분명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박원석 의원 말씀 중에 이 노선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이 정병국 의원 이 지역의 예. 다선 의원이셨죠. 정병국 의원도 2010년대, 2015, 16년 예. 그 연도까지 이제 거명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몇 가지 노선 중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. 그리고 현재 양평군 관계자도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타를 새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원래 총 사업비에 15%를 이제 새로운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게 예. 변경하게 되면 이제 예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사항은 15% 미만입니다. 지금 국토부 예상으로는 한 140억을 예.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타를 지금 새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왜 이렇게 이제 강수를 떴냐면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투기를 통해서 뭐 부당 이득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투기가 아니고 오래된 선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투기가 아니고 말이 자꾸 지금 달라지면서 이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. 예. 그런 어떤
태도가 저는 제1당의 바람직한 태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홍석준 의원님, 근데 지금 보니까 전남도청들한테 뭐 굉장한 이게 환대를 받는 느낌이 있고 뭐 방명록에도 막 쓰고 그렇거든요. 근데 혹시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실세 장관으로 꼽힌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을까요?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? 한동훈 장관이 거의 셀럽급입니다, 사실은. 셀럽이다. 예, 특히 제 지역구에서도 한동훈 장관 사인 좀 받아와라고 부탁을 좀 많이 하시는 대구에서요?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대구 여성분들이요? 예, 그리고 저희 당 그때 간담회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하고 특히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셀럽급에 가까운 좀 인기가 있고 예. 저곳이 이제 그 전라남도 이제 목포죠. 목포가 과거에 이제 한라중공업의 3호 조선사가 이제 IMF 때 이제 부도가 나서 지금 현대 위포조선소로 이제 그 M&A가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선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노동력이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. 그래서 저도 몇 개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예. 노동력을 이제 부족했는데 이제 지금 개별 기업이 이제 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수급에 있던 그 시기 문제라든지 예. 또 여러 가지 질의 문제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최대한 좀 개선을 하면서 특히 좀 이게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예. 또 지금 좋은 어떤 이민, 좋은 외국인 노동자의 가장 예.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말과 문화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예. 그분들 가장 좋은 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유학한 외국인 예, 학생들 예.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E9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.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예.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가장 현장인 전라남도 예. 특히 조선소에서 예. 그런 어떤 정책 간담회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홍석준 의원님,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 때도 있었던 건데 이거 혹시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패딩을 고집하는 이유 혹시 아세요?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제 옷을 고르는 스타일도 다양하지만 예. 또 한번 옷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뭐 자주 바꿔 입는지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옷을 또 자주 입는지 이렇게 좀 마음에 스타일이 드는 좀 뭐가 다른 것 있으면? 같습니다. 예, 저 같은 경우도 한 옷을 자주 뭐 이렇게 좀 오래 입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원래 이제 본인 스타일이 좀 좋아하는 옷을 집중적으로 오래 이 입는 패딩을 좋아하는 건가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본인도 이제 저 자막에도 있습니다만은 저 뚱뚱한 사람들은 같은 뭐 이렇게 옷을 뭐 이렇게 입는다 그런 어떤 언급도 이제 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저곳이 지금 리투아니아 발틱 상국 중에 하나인 리투아니아 수도인 이제 빌뉴스인데 예, 빌뉴스. 그게 이제 예.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사실 날씨가 저기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위도도 굉장히 좀 높지만 좀 서늘한 편입니다. 지금. 쌀쌀한 날씨다. 예.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뭐 패딩을 저렇게 저걸 가져간 거네요. 그렇겠죠. 예, 자주 입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홍석주 네. 의원님,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표현, 그러니까 나도 뭐 제자들 아끼는 데 하면 손목도 잡고 어깨 두드리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건데 이 얘기를 꺼낸 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논란했던 그런 모습도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들리거든요. 그리고 앞서서 영상 봤지만 피해 호소인한 표현 그때 당시에 큰 논란인데 시간이 흘렀어도 일부 야권 인사들의 인식은 그냥 바뀌지 않고 여전한 겁니까?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예,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. 저런 식으로 계속 언급이 나오는 것은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주변의 분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태도와도 저는 충분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. 민주당은 성범죄하고는 참 관계가 많은 정당 아니겠습니까?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오거돈 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지사 그리고 최근에 또 민주당 소속 그 시의원들의 어떤 희롱과 같은 데 일탈 때문에 뭐 탈당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기는 것은 민주당 자체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. 이 문제를 깔끔하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저는 박원순 시장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. 조금 전에 김수진 교수가 본인은 뭐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에서 뭐 저렇게 오랜 이야기를 관계가 했다 있었다 하지만 그러죠. 예. 저게 뭐 여성 제자들 뭐 어깨 두드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한 3, 40년 전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
본인은 물론이고 또 고인 대신 박원순 시장에게도 그게 좋은 거겠습니까? 박원순 시장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? 본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생을 살면서 좀 불명예스러운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고인을 더 이런 어떤 말씀이라든지 행동이 더 욕되게 하는 거다.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더 자제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고인을 위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.